자, 우리가 연력학의 얘기를 하면서 등온 팽창을 시켜봤습니다. 등온 팽창 연력학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에서 온도에 관심 있는 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어디 비례한다? 어차피 온도의 변화에 비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내부의 증가량이 없네요. 대신 기체가 X축, P축에 대해서 Y축, 압력축 이렇게 T 라인을 썼을 때 팽창했으니까 이니셜 스파이널까지 이렇게 간 게 등온 팽창의 그리고 요 면적이 그만은 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즉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어디로 갔다? 일로 나간 게 등온 팽창에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등온 압축도 있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축, 부피축에 대해서 Y축, 압력축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가는 게 등온 압축되겠죠. 등온 압축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죠.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습니다. 대신 2를 받았네요. 외부에서 2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마이너스 E의 값을 씁니다. 그렇다면 열량 Q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방출했거든. 열을 방출했거든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열을 흡수한 부분이겠죠. 부피가 증가했다. 이게 워크 한 2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워크의 크기는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의 폭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온 말고 또 뭐 해볼까? 등압. 역시 팽창이 설명하기가 좀 편했죠. 등압 팽창. 등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색깔 구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요 T, 고온 라인 쪽으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부피의 증가를 통해서 해준 일의 크기도 있네요. 그래서 열 흡수한 것이 이 둘의 나눔으로 간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역시 마찬가지 등압 압축시킬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니셜 스파이널까지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워크 마이너스 온도도 낮아졌겠군요. 그죠? 그만큼 열을 많이 방출했거든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야. 등적 가열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적 가열로 이렇게 갔다면 되네요. 역시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가고 근데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해준 일은 없습니다. 즉 넣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갔다? 내부의 증가량으로 갔습니다.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역시 마찬가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적 상태에서 냉각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까? 냉각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T 더 저온 라인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등적 냉각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방출했습니다. 부피의 변화 없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대요.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그것이 마이너스 열 방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남은 게 누구? 단열. 열축이 차단된 단열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났대요. 열축이 차단된 상태였는데 팽창했답니다. T 더 저온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팽창할 수가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뭔가 일을 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뭐하면서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단열 압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생각이 지웠다. 그럼 괜히 녹화했는데 한참 늦게 올 줄 알고 나 녹화했던 거 있었구만. 단열 압축이네요. 열축이 차단된 상태랍니다. 단열 압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쪽에 T 좀 더 고운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단열 압축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워크가 마이너스 됐는데 내부 에너지는
올라가는 온도가 올라가는 단열 압축.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압축된다니까 학생들이 좀 순간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배운 게 뭐라고? 연력값의 1법칙이에요. 연력값의 1법칙은 뭐 결국엔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 넣어준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그리고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데 결국 이 둘의 합과 같아요 하는 게 연력값의 1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합할 때는 추가로 프린트 하나 더 넣어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연력값의 2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력값의 2법칙은 고온체에서 Q와는 열을 받아서 히트 엔진 열기관이 뭔가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 열이 빠져요. 그래서 이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Q1 분의 해준 워크 일의 양을 얘기합니다. 이건 Q1 분의 워크의 크기는 당연히 Q1과 Q2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1 Q1분의 Q2가 되고 있고 이건 반드시 1보다는 어찌해야 된다? 작습니다. 혹시 같을 수 있을까요? 하면 같을 수 없습니다가 연력값의 2법칙입니다. 1과 같다는 뜻은 결국에 모든 열에너지가 100% 1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는 건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연력값의 1법칙을 위배하는 기관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을 써요. 에너지 넣어준 것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 그런 거 만들 수 없어요. 연력값의 2법칙을 위배한 기관 그러면 효율이 100% 되는 기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 근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연구기관을 만들어 보겠으니까 연구하게 자금 좀 달라니까 8천만 원을 제공했던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멘트 안 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100% 문과 감성인 것 같습니다. 이과의 연력학 법칙을 배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못해내면 돈 뱉어야돼요? 글쎄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공무원이 사기 당했다 정도 국가 돈을 그렇게 세금 낭비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훨씬 낫잖아. 그거를 뭐 회수했는지 그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력값 제2법칙은 어떤 비가역적인 현상에서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되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톡 떠뜨리면 잉크 분자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잉크 분자는 물론 그 물 속에서 특정 지점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특정 지점에. 그죠? 않겠어요? 네. 뭐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모든 잉크 분자가 특정 지점에 한꺼번에 모여있다. 이럴 수 있는 확률은 맞아요. 너무나 제로일 것 같습니다. 까만 바둑돌 100개, 하얀 바둑돌 100개 팍 섞은 게 짠 했더니 이 까만 바둑 100개는 이쪽으로 가고 하얀 바둑 100개는 이쪽으로 왔다. 우와. 됩니까? 역시 확률로 보면 뭐 그죠? 네. 2분의 1의 뭐 200승 하면 되나? 뭐 어쨌든 이 정도 확률 이거 제로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1몰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6, 8, 12 유산소계의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연력학체 2법칙은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즉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흘러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대로 갈 수는 없다. 열 효율이 100%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첫 번째 일단 연력학체 1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소개해 볼게요.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변형되지 않는 용기 안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했대요. 변형되지 않는다 보니까 이건 단열인 상태겠죠. 용기에 열을 공급하는 거고요. 단열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의 상황이 될 것이겠군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열을 공급했답니다. 등적 가열한 상황이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확인됐습니까? 기체 압력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압력은 올라갔죠. 이해됐습니까? 등적 가열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PV 볼 NRT 이거 써도 괜찮다 했습니다. 일정량의 분자 개수고 기체 상수 그리고 뭐였다? 부피가 일정했다는 거잖아. 그게 온도를 올려서 가열했으니까 압력도 올라갔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기체는 외부에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부피가 일정한 등적 상태에서는 해준 일의 크기는 0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나요?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즉 가해 중요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갔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갔다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소개가 되는 건데요. 한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쓴다? 이거 3K T.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에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 역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평균 속력도 올라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학에서 자주 물어볼 때는 온도가 절대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온도가 2배 올라가면 운동에너지 2배 올라갔습니다. 성경 어떻습니까? 루트 2배 올라가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차이만 물어보는 거. 어쨌든 화학이고 물이고 계속 이런 열역학 법칙 그리고 이상식 상태 방식에 의해서 묻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합시다. 제 지금 답이 뭔지 모르고 있다 지금. 기억. 말했지만 나는 뭐 여러분 느끼고 하겠지만 나는 답이 1번에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불러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있다고 뭐 답이 뭐야 이러면 내 수업하고 상관 없어요. 내 수업 못 따라오는 거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와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시에 열 Q를 가야 되는데요. 압력이 일정하게. 압력이 일정하답니다. 뭐라고? 등, 앞. 그리고 부피가 증가했잖아. 팽창할 수 있습니다. 등압 팽창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다? 아니죠. 등압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갔죠. 이해됐습니까? 등압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분자의 평균 속력이 커졌다. 온도가 올라가고 평균 속력 역시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 해준 일과 똑같다? 아니죠. 내부의 증가량과 그리고 해준 일의 합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래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3대 2 정도의 크기 비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네. 2번 얘기해봤습니다. 3번 문제 보기로. 3번 문제. 그림 가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열 공급 장치에서 열을 공급하는 모습인데요. 처음부터 들어있던 이상기체의 양은 같다. 보통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면 온도에만 관심 가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는 분자의 개수도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분자의 개수가 뭐라고? 같다래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온도에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내부 이제 크기 자체를 계산할 때 2분의 3 nRT 이렇게 쓴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일정량의 분자의 개수다 보니까 온도에만 관심 가지려고 하는 내부 에너지였습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에 단열되어 있고요. 피스톤 카는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카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의 상태고요. 반면 나에서는 바깥의 압력이 바뀔 거 없으니까 등 앞 상태에서의 얘기를 할 것 같네요. 가나에서 열 공급 장치에 공급한 열의 서로 같게 줬답니다. 등 앞과 등적에 대해서 같은 열 에너지를 줬다고 합니다. 기억. 가에서는 압력이 증가했습니까? 했어요. 가에서 등적 가에서 압력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에서 기체 온도가 일정했다? 등온이라고요? 아니죠. 등 앞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나에서 내부의 증가량 같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똑같은 열을 줬으면 등적은 바깥에 해준 일 없으니까 100% 내부 에너지로 갔겠지만 얘는 내부 에너지를 3대 2로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네요. 그림 가나는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궤적을 관찰하는 안기상자인데요. 했습니다. 가는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은 상태. 자, 이거 우리 지구과학에서 공부해봤을 때는 불포화되어 있는 수증기가 아직은 불포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네요. 이후에 가에서 단열 팽창을 시켰을 때요. 나는 가의 단열 팽창된 상자 내부에 방사선이 지나갈 때 궤적에 따라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모습이에요 라고 해봤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가에서 단열 팽창하면 내부에 지금 감소합니까 했어요. 우리가 단열 팽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열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쨌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제가 감소했어요. 온도가 내려갔어요 하는 거죠. 니은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압력은 어냈습니다. 이 압력 역시 뭐하다? 내려갔어요 해야 되겠죠. 이건 가에서 물로 응결된 수증기는 응결 과정에서 열을 흡수합니까요? 우리가 1년에 화학 반응에서 발열이다 흡열이다 하는 거 배워봤지 않습니까? 네. 물리 변화에도 얼마든지 발열 흡열이 소개될 수 있어요. 네?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런 상태 변화죠.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 이거 뭐라 그러지? 융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기화. 예, 기화입니다.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가는 거. 이거가 승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올라가는 것들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옵니다. 뭐라 부릅니까? 액화. 액화라 부릅니다. 특히 기체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되면 응결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즉 수증기 응결.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 다이렉트 내려오는 또다시 승화. 이렇게 상태가 내려오는 과정은 발열입니다. 그래서 기체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되는 응결 과정에서 응결열을 방출하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응결열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기상현상이 있네요. 그렇죠? 예, 무슨 적이야요?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죠. 태풍이라 불리는 이런 진짜 저 뭔가 좀 이빨에 하나 좀 1% 부족한 놈의 시키들 진짜. 자, 5번부터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나 진짜 이것들이 코미디 하네.